골목길에 지나해서 지프 차량 사이드미러 끝부분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충격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제가 좀 예민한 성격이라서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소리 듣고서 바로 정차해서 뒤를 보니까 부딪힌 게 맞대요. 그래서 2, 3회 사이드미러 접고 펴고를 진행했습니다. 양쪽 다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그 여성분이 타고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 저 신랑하고 통화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명함을 주고 전화번호 교환한 후에 그리고 회사에 복귀하려던 차에 5분 후에 전화 와서 사이드미러가 왼쪽과 오른쪽이 작동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어긋난다는 거죠. 센서가 나간 것 같다. 외관상 보이는 부분에서 금이 갔거나 깨진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대물 접수는 진행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인가요? 골목길을 가다가요. 오른쪽에 이 흰색 차. 요거 느낌이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서 네, 지금 문 열고 나오네요. 예, 여기 바로 요 차입니다. 사이드 접히지는 않았어요. 예, 가서 이제 차를 세우고 가보니까 접고 펴고 해봤는데 괜찮은데 나중에 센서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한답니다. 자, 대면 접수를 해줬어요. 그런데 저게 저거 갖고 뭐 다치지는 않은 거, 다쳤다고 보여주진 않아서 대인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는 이야기도 없었고요. 또 사이드미러도 양쪽 다 외관상 스크래치난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파서 병원 가야 되겠다고, 대인 접수해달라고. 그 정도 충격이 아닌 것 같은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인 접수 못 해주겠다고 하니까 경찰서에 신고 접수한 상황입니다. 대인 접수를 해줄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문자가 왔답니다. 오디오가 있으면 툭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 수 있었을 텐데. 상대차 여기 있네요. 사이드미러. 예. 스크래치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문자가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좀 많이 놀랐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려고요. 대인 접수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5월 4일날 있었던 일이고요. 2023년도. 대인 접수해주는 게 맞다. 다쳐야 대인 접수해주는 건데 이걸로 다쳤다고? 안 해주는 게 맞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투표 시작. 지금 투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다들 가입하고 계신가요? 자동차 종합보험 다 가입하고 계시죠? 이건 민사입니다. 형사는 운전자 보험이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요? 투표 결과 나왔네요.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걸 대인 접수를 안 해줘야지. 예, 100%입니다. 경찰서 조사받고 나오는 길입니다. 대전에 모 한방병원에서 진단서 2주 끊었답니다. 경추염자 및 긴장으로 끊어왔네요. 예. 툭 할 때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뭐야 하다 돌리다가 삐끗했을까요? 담당 조사관이 그 병원에 한번 가본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범칙금 및 처분은 없었습니다. 범칙금 벌점 처분은 없었다는 얘기네요. 사람 다치지 않고 대물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이런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벌점 범칙은 부과 안 하는 게 보통인데요. 그런데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벌점 범칙금 부과될 가능성은 있는데 하여튼 사람 다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처분이 없었다는 것 같아요. 상대 측 보험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아까 그 흰색 차요. 상대방 사이드미러 교체, 대인 진단서 끄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부상권을 행사하겠다고 그럽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우리 쪽 보험사에 얘기한 것을 공유받았습니다. 상처 없는 사이드미러 대물 교체 비용 110만 원 정도 나왔다고 얘기했고요. 대인 병원 진료받은 것도 대인 대물 모두 구상권 요청한 상태입니다. 대인의 경우 거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요? 경찰에서는 형사상 혐의 없음이 나와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왜 부상 한 명을 적었냐고 물어보니까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표기를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경찰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에서 어떻게 됐는지 경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치상, 불송치, 혐의 없음. 그런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 부상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또 보험사는 또 해줘야 된다 소리 나올 수도 있는데 진단서 제출하기 때문에 부상 1명이라고 쓸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다친 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혐의 없음 처리했어요. 저는 대인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걸 물어주기는 죽어도 싫습니다. 민사 형사적으로 봤을 때 이 사고는 인사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혐의 없음 처리했는데
오늘 교통조사관에 전화를 지냈는데요. 진단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자신들은 교통사고 사실이라고 표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민사로 다투라고 합니다. 수정해줄 수 없냐고 하니 진단서 제출이 됐기 때문에 번복이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험사에 전달해서 혐의 없음 그걸 잘 싸우라고 해야 되겠네. 우리 보험사한테. 보험사가 처음엔 대인 처리 안 해준다 하다가 요거 교통사고 사실하기 전에 부상 일명돼 있으니까 지금은 처리해줘야 된다고 그러나요? 상대 측에서 구상권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 측에서 자차 보험 처리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상해로 처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상권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험사 빵빵인데요. 나 이거 대인은 거부하겠다라고 했는데 교통사고 조사관이 혐의 없음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어필한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들어왔으니 물어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상대방 사이드미러 아무 흔적 없고 이상 없는 것이 110만 원 나서 교체했다는 사실에도 참 놀랐습니다. 제 돈은 아니고 보험사에서 나가는 돈이지만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건 내 돈이 아니고 상대 보험사에서 나간 거죠. 상대 보험사 자차 보험이요. 소모품으로 그동안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사람들 그냥 보내주고 조심하시라고 얘기했던 제가 너무 바보처럼 지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불박차 보험사가 처음엔 대인 배상 안 해준다고 했다가 경찰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에 부상 한 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된다고 하나요?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대인 배상 해줘야 되는 게 맞나요? 예, 어떻습니까? 여기에 부상 한 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인 배상 해줘야 된다. 왜 해주지? 혐의 없습니다. 자, 투표 시작. 교통사고 사실 확인에 대해 무조건 내가 해줘야 된다는 분이 계시는군요. 하하. 잘못 누르셨군요. 예. 왜 해주지? 100%. 대인배상 왜 해주지 그거를? 예, 100%. 오늘 우리 담당이 또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측에서 대인 치료비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와서 대인 치료비에 대해서 자동차 상해로 먼저 처리하고 구상금 청구 들어왔다는 거예요.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근데 교통사고 사실 확인에 부산 한 명 되어 있고요. 진단서 제출하기 때문에 그걸 바꿔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요. 그 상대 측에서 그럼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할까? 불박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할까? 저한테 그러면서요. 이럴 때요. 만약에 나한테 소송 들어오면은 우리 보험사에다 이런 소송이 들어왔어요라고 그 소장 갖다 주면 우리 보험사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저한테 교통사고 사실 확인과 처리 결과 나온 것을 사진으로 보내달라서 보내줬습니다. 예, 아까 다 보내준 거죠. 아니 5월부터 지금 문제야 이게. 이거 5달도 거의 6달 가까이 돼가는데 우리 보험사에서는 9월쯤에 대물 사이드미러 규칙권에서 120 정도 나간 걸로 종결이 됐답니다. 110만 원인데 부가세 합쳐서 120 정도 나간 걸까요? 대물은 우리 보험사 물어줬대요. 네, 자차 보험 처리한 거. 어차피 서 있는 차들이 받았으니까 충격했으니까 저럴 때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드미러 접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 10% 잡히기도 합니다. 좁은 길에서는. 근데 일단 120만 원 주고 종결했대. 대물은요. 상대 측에서 연락이 오면 저한테 또 전화 와서 얘기하기 하는데요. 변호사님, 소송 들어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송 들어왔대요. 소송 들어왔대요. 대인 접수해서 대응해야 된대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이거 거부해야 되나요? 할증 되나요? 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니 속상하네요. 상대차가 자동차 상해로 치료해주고 합의금 줬는데 그러니까 그걸 내놓으라는 소송인데 그냥 못 준다 소송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청구 기각고 하면 되는데요. 경찰에서 치상인데 혐의 없음 결정해서 그게 우선입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헛거예요. 헛거. 이거 효력 없어요. 이거요. 예. 이거는 나중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 그냥 대충 이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스케치. 예. 헛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헛것. 예, 이거 헛것이잖아요. 혐의 없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보험사에서 일단 소송 들어왔으니 대인 접수를 해야 된답니다. 지금 우리 측에 일부라도 지급을 하면 제가 직수로 거부 의사를 밝혀도 될까요? 대인 접수를 왜 하죠? 이미 그쪽 보험으로 다 끝났는데 청구 기각 구하는 답변을 해서 싸우면 되는 건데 지나가는데 내 차랑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냥 내 차가 그냥 옆에 지나가기만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저 차 때문이야. 그러면서 소송 들어왔다. 그럴 때 대인 접수해줘. 내 차가 지나가는데 혼자 비틀거든 넘어졌어요. 미끄러져갖고. 근데 마침 그때 차인데 지나갔다. 차는 천천히 일하는 어떤 사람이 그냥 혼자서 찍 미끄러졌어요. 근데 그때 마치 차가 지나다 저 차 때문이야 라고 그러면서 대인 접수해달라고 해줘야 되나요? 소송 들어오면은? 무슨 소리야? 왜 해줘? 그래서 싸우면 될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얘기랑 실제 필드는 다르다고 뭐 그러는데요. 보험사는 아마 저런 게 들어오면 일단 대인으로 접수를 해놓고 진행하나 보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보험사 관행은요. 대인 접수를 해야 상대방 소송에 대해서 보험사로 온 거 대응을 해야 된다. 대인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인 접수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 대응을 하지 않는 건가요? 어차피 보험사는 대응하는 거죠. 보험사로 소송이 들어왔으면은. 예. 대인 접수, 이거, 모든 보험사 다 그런가요? 그 보험사만 그런가요? 그건 제가 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필드와는 다르다고 그럽니다. 법원 판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분심이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 진행됐습니다. 원고 승소, 즉 100% 다 물어줘야 된다. 원고 패소, 뭘 물어줘? 물어줄 거 없다. 아니야, 일부는 물어줘야 될 것 같은데. 투표 시작. 네, 원고 승소 100% 다 물어줘야 된다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원고 패소, 뭘 물어줘? 물어줄 거 하나도 없어가 82%. 일부 승소 100%는 아니고 일부는 물어줘라가 16%.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작년 8월 9일 사고의 경위, 충격 정도 및 부위, 진단명, 치료 내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하면 과잉 진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체질적, 기질적 소인이나 기왕증 등이 원인되어 통상의 경우보다 치료비가 더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치료비 전액을 불박자 쪽에서 배상하게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법의 취지에 비춰서 적절하지 않다. 60%만 물어줘라 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됐네요. 항소 요청했는데 근데 본사에서 실익이 없다고 거부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조 참가 신청을 안 하셨네요. 보조 참가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보험사에서 안 하더라도 내가 혼자라도 항소할 수 있는데 여기 피고만 있고요. 보조 참가 신청 안 하셨잖아요. 왜 보조 참가 신청을 안 하셨어요? 보험사에 항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 보험사에 항소 요청해서 항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경찰서에는 혐의 없음 처리 관련해서 불송치 이유서를 정보공개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 불송치했는지. 상대차의 왼쪽 후사경 사이드미러를 불박차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부딪혔다. 그냥 다쳤다고 그런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서 다쳤다고 진단서 제출했다. 그러나 후사경을 볼 때 스크래치가 나서 긁힌 정도로 보여주고 아까 사진에 잘 안 보이는데 상세히 보면 긁힌 정도가 있나 봐요. 그리고 피해자의 진단서를 발급한 한의사는 피해자의 주장만 아프다 그러니까 그래서 진단서를 발급했을 뿐이라고 한다. 영상을 사고 나는 그 블랙박스를 CCTV 봤으면 그랬으면 내가 저 진단서 발급 안 했을 거야. 근데 이렇게 그 CCTV 영상을 봤으면 달리 판단했을 것이라는 진술이다. 아까 그 병원에 한번 가본다 그랬었잖아요. 담당 조사관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서 일시적인 불편함을 넘어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하는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그래서 혐의 없다. 예. 경찰이 잘 썼네요. 지금도 주변에서요. 보통 사고 나면은 대인 물어주고 말지 왜 그 귀찮게 일을 키워. 또 그런 쪽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거는 과잉이야. 보험 사기야. 심했다.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아닌 건 아니라서 진행했는데 정말 작은 간으로 이렇게까지 길게 신경 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변호사님, 2023년 5월 4일 사고인데 2025년이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9일에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갔다 왔습니다. 판사가 법원에 항소심은 판사 셋입니다. 전방 영상, 후방 영상 모두 봤고요. 변론 종결됐습니다. 2월 13일에 판결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나의 보험사는 나의 편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지금은 할증 안 되니까 넘어가자고 얘기하던 나의 설계사. 지금은 할증 안 된다? 왜 할증이 안 되죠? 3년간, 그런데 할증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3년간 누적사고 건수로 해서 사고 건수가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이것도 할증 왕창 들어갈 텐데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스크래치로 사이드미러 대물 교체를 하고 한방병원에 8번 이상 진료받은 상대방 운전자를 보며 아직까지 정말 사람들이 옛날처럼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냥 귀찮은데 그냥 해줘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더 조심하지 못했던 제 잘못도 있지만 적어도 상식선에서 이치에 맞는 교양을 갖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9일 재판에 처음으로 방문했는데요. 우리 측 담당 변호사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사전에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할 말을 얘기했고요. 이거 안 해도 될게 이 재판까지 왔고 시간 낭비 에너지 너무 속상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그 불박차 보험사도 자기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취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재판정에 들어갔습니다. 판사님이 보조 참가인 할 말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라고 하길래 증거로 첨부된 한분리 방송 한 번 했었는데요. 한분리와 한문철 TV에 나온 블랙박스 전방 후방 영상을 보곤 판사님께서 그걸 보셨나 보네요. 와, 웃으시면서 상대 측 변호사에 질문하시더라고요. 상대 측 변호사는 우리 변호사는 판사님 성형상 이렇게 동영상을 보는 판사님이 아닌데 아이고 볼 건 봐야죠. 예. 어떤 분은 제가 알아서 보겠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법정에서 보는 분도 계시고요. 아마 이게 보조참관인이 나오셔서 보조참관인이 열심히 또 준비서면 써내고 그러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성 때문에 아마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원고 측 그 변호사는 지수께서 사이드미러 꺾였다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지 알지만 제가 벌떡 일어나서요. 예. 아니, 영상 꺾이지 않았어요. 예. 제가 판사한테 꺾이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판사님이 더 이상 들을 거 없다고 2월 14일 판결이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항소심 결과는 어찌 됐을까요? 아이고 그 나물이지. 항소 기각이야. 원심 파기하고 원고 청구 기각. 대인배상 해줄 거 없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투표 시작. 네, 100%가 줄 거 없다. 그래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 되죠?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에 판결 선고됐습니다. 보조참관 신청하셨어요. 1심 판결 중 불박차 쪽에서 진 거 60% 물어주라는 거 그거 기각, 원고 청구 기각. 모든 소송 비용 전부 다 원고가 부담. 결국 원고 청구 기각.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파손된 게 사이드미러를 스치면서 접촉했을 뿐이고 차체끼리 충돌은 없었다. 접촉 당시 그 차가 흔들림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고 난 때로부터 4일이 지난 다음에 5월 4일이니까 5, 6, 7, 8 지나고 9일날 병원에 갔다. 진단서 또한 그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그때 속도 변화가 원고 차량 상대 측이죠. 상대 측의 약간 충격의 정도가 시속 0.3km? 돌 지나는 어린이 아장아장 걷는 게 시속 1km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군뱅이처럼 가는 정도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면 이 정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충격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고로 진단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유가 없다. 기각한다. 바로 이게 제대로 된 판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1심에서 60% 책임지라는 판결에 대해서 항소 실익이 없어서 항소 안 하겠다던 그 보험사가 정말 밉죠. 항소 안 한다고 하다가 어찌해서 보험사가 항소하게 되었나요? 제가 방송에서 그런 보험사는 남의 편이다 라고 하고 질문자께서 이를 토대로 강하게 항소 요청하시기 때문인가요? 이번 판결은 정말 very important. 예. 보험사들은 반성하고 엉터리 병원과 엉터리 환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방송에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항소를 진행하게 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비싼 보험료를 내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관리해주고 내 편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도 그게 맞느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막 그냥 막대먹기 욕까지 험한 말까지 나왔다네요. 받아들이지 않아서 계속 억지 분위기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소비자 보험 등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그때 돼서 진행해 주더라고요.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보조 참가 신청하고 억울함을 풀고자 했습니다. 상대를 보험 사기로 경찰서에 고소했었는데 그건 각하되었습니다. 뭐 그럴 것으로 예상했고요. 근데 보험 사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마음 같아서는 대물도 아무 이상 없는데 어거지로 교체하고 사고 건수 올라가고 그것도 대물도 소송하고 싶지만 아이고 신경 쓰이는 거 너무 마음에 힘들게 느껴서 여기서 그만 후를 털으려고 합니다. 예. 하하. 우리 담당자한테 답변이 왔어요. 판결문 받아본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마음에 상대가 또 상고는 하지 않을까.
질문하니까 실익도 없고 상대측 변호인이 상대편 대리인이 재판 당시 블랙박스 요소 받기 때문에 상고는 안 할 거라는 답변을 하네요. 이제 마음이 놓이네요. 아니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소액 사건은 대법원이 없어요. 소액 사건은 항소심이 끝이에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이번 사고는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번 판결은 모든 보험사들에게 이거 진짜 완전히 아주 베리베리 중요. 항소를 당연히 했어야죠. 당연히 항소를 했어야 되는데 항소 실익이 없다. 이게 얼마짜리예요? 소송이 얼마짜리인가요? 79만 원. 79만 원 중에서 60% 주라고 그랬었죠. 예, 그럼 뭐 68에서 48, 한 50만 원도 안 되는 거. 50만 원도 안 되는 거 그거 갖고서 변호사 선임하려고 그러면 50만 원 더 들잖아. 뭐 어떤 데는 변호사 많이 하면은 50만 원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70만 원, 100만 원 또보다 그 이상 될 때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실익이 없어. 아니 왜 실익이 없어요? 이런 판결을 만들어야죠. 이런 판결을 만들어야 그다음에 이걸 또 이게 또 지금 봐라. 자 끝까지 갈 거야? 이렇게 판결을 만들어야죠. 특히 이번 판결은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됐잖아요. 잘못됐으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제대로 된 판결이 이건 대법원 판결과 똑같은 거예요. 왜? 소액 사건은 대법원이 없기 때문에. 정말 멋진 판결입니다. 보험사는 내 편이어야 됩니다. 내 편. 남편이 아니고요. 내 편이어야 되는데 이런 건 항소심에서 그냥 기분 좋게 처음부터 항소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막 그래서 험한 말을 하니까 그래서 항소를 해주고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이분이랑 진짜 많은 글을 주고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100번 이상의 글을 주고받았고요.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많고 자료들도 많고요. 또 이렇게 여기 보면은요. 여기에 제가 살짝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요 94. 요 94고 그 밑에 또 많잖아요. 100번 넘게 저랑 대화를 했습니다. 20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로봇 수술한다 그러잖아요. 요즘 로봇 수술이요. 로봇 수술. 이건 제가 로봇 수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나 이분께서 의지를 갖고 끝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온 겁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분께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방광제품 하나씩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방광 모자, 여름 모자, 겨울 모자, 조끼, 여름 조끼, 겨울 조끼, 점퍼, 망토, 판초, 가방, 그리고 우산 몽땅 다 제가 갖고 있는 몽땅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